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 어,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패키지들만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 경로는 제 GitHub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경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 생성이라고 제목 목차를 넣을게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 네, 저장되어져 있는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경로고요. getMinder 저는 getMinder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pandas read csv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파일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일 열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일은 어제 보여드렸었죠.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퍼레이터에 백슬래시 t 이게 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개만 앞쪽하고 뒤쪽만 출력 한번 해볼까요? getminder head.head 한 6개 기본 값은 5개인데 6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시면 네, 겟마인더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국가 이름, 그 다음에 대륙 이름, 연도, 그리고 기대 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그리고 1인당 GDP. 이렇게 6개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이름과 그 다음에 대륙 이름은 문자열로 되어져 있고요. 이어는 연도니까 당연히 정수,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은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정수로 되어져 있고 1인당 GDP 실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이름들 잘 들어가 있죠. 컬럼 이름들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0번부터 자동으로 레인지 인덱스로 매겨져 있습니다. 테일도 잠깐 좀 볼게요. getminder 점 테일. 여기서도 6개만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행 인덱스가 1703이라고 하는군요. 이게 레인지로 되어져 있으면 아마도 행의 개수가 1704개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마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해서 A로 시작하는 국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 Z로 시작하는 국가 이름이 있으니까 아마 국가 이름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 부분 보니까 52년, 57년, 62년, 67년. 이 뒤쪽에서 보니까 2007년, 2002년, 97년, 91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같은 국가 안에서는 다시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마도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5년씩 증가하고 있죠.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인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minder.info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제가 인덱스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지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고 1704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의 개수가 1704개란 뜻이겠죠. 레인지는 0에서부터 1703번까지. 그리고 컬럼은 전부 6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컬럼들을 보시면 널이 아닌 그 값들이 전부 다 1704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널인 값은 하나도 없는 거죠. 비어있는 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서 오브젝트는 문자를 의미하고요. 어, 뭐 인트 타입이 있고 플로트 타입이 있죠. 그래서 실수 타입이 컬럼 2개, 정수 타입 컬럼 2개, 문자열 타입 컬럼 2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80KB 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으시죠? 몇 가지 기술 통계량 잠깐 좀 볼게요. 기술 통계량은 이런 그 숫자 타입들에 대해서 최소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바로 describe 호출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describe 메서드가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그 숫자 타입의 컬럼들만 선택을 하고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사분위값, 중앙값, 3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까지를 찾아주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연도가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단위로 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보시면 1952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 부분 보시면은요, 기대 수명의 최소값은 23.59고요. 최대값은 82.6입니다. 편차가 크죠. 그리고 인구수 보시면은요, 인구수에서 이 표시된 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죠. 2 그리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0, 3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10의 3승이란 뜻이에요. 10의 3승. 예. 이거 익스포넨셜이란 뜻이고요. 지수라는 뜻이고 뭐 플러스 0, 6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는 10의 6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값들 1.7 곱하기 10의 3승이란 뜻이에요. 1.7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0 3개를 더 붙이면 1700 이란 뜻이죠. 1700. 뒤쪽에 그 서술점 좀 생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2.9 곱하기 10의 7승이란 뜻이고요. 뒤에 0 7개를 붙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7개면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구나, 1000만. 2960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고요. 표준 편차가 엄청나네요. 평균값보다 자릿수가 하나가 더 크죠. 최소값은 6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6만 명? 네. 6 곱하기 6 뒤에 0이 4개 있는 거로 하면 6만 명이죠. 최소값은 6만 명이라는 뜻이고요. 최대값은 13억이란 뜻입니다. 10의 9승이죠. 13억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1인당 GDP 부분 보시면 최소값은 241달러. 그 다음에 최대값은 11만 3,500달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통계량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숫자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를 셀 수가 있어요. 빈도수를 셀 수가 있는데 우선 국가 이름들을 한번 찾아보죠. 국가 이름들, 그러니까 나라 이름들을 찾아보면 겟마인더에는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죄송합니다. 컨트리, 국가니까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유니크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결과는 배열입니다. 결과는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이고 아프가니스탄부터 짐바브웨까지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는 이 배열의 그 길이를 재봐야 해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countries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게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countries 이렇게 출력해보고 이렇게 출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랭으로 countries 이렇게 하시면 142개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동일하게 그 포함이 되어서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전부 출력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모든 국가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 확인할 수도 있죠. 연도가 5년 단위니까 연도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가 142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42 곱하기 그 연도 숫자 하면 그때 숫자가 1704라는 숫자가 나오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다음에 컨트리스라고 하는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가지고요. 밸류 카운트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프가니스탄이 12번 등장하고 알바니아가 12번 등장하고 짐바브웨가 12번 등장한다. 여기 142개의 로우가 있죠. 이거는 복합수.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12개씩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네, 요거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12개일 거예요. 그리고 12개인 이유는 연도로 살펴보면 되겠죠. 연도로 살펴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기술 통계량에서 이 위쪽에서 describe는 숫자 타입들, 연속형 변수들을 본 거고요. 연속형 변수들, 그러니까 숫자 타입 변수들을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를 확인하는 거냐면 범주형,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 카테고리, 변수들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국가 이름 범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42개의 범주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확인해 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대륙이 있었죠, 대륙. 대륙 이름들 한번 찾아볼까요? 몇 개의 대륙으로 되어져 있는지. 컨티넌트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티넌츠라고 할게요. 저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 중에서 컨티넌트라고 하는 게 있죠. 컨티넌트. 여기에 유니크 값.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출력해 보시면 컨티넌트. 역시나 유니크가 리턴해 주는 거는 배열을 리턴해 줍니다. 배열 리턴해 주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스, 오세아니아. 딱 5개 대륙, 전 세계를 5개의 대륙으로 나눴군요. 그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밸류 카운트 한번 볼까요? 밸류 카운트. 그러니까 겟마인더, 그 다음에 컨티넌트, 그리고 밸류 카운트 이렇게 보시면요. 아프리카가 624번 등장하고요. 아시아가 396번, 유럽은 360번, 아메리카스는 300번, 오세아니아는 24번 등장합니다. 아까 연도가 12개 있었죠? 어, 연도가 12개 있었으니까 오세아니아에는 국가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스는 국가가 300 나누기 있고, 300 나누기 12. 이렇게 해보면 국가가 25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제일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 대륙이 국가가 제일 많고요. 많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순서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로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타입이긴 하지만 범주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게 있죠. 이어, 연도예요, 연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연도를 살펴보면 연도를 years라고 할까요? years. 어떤 연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마인더 컬럼 이름이 year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니크 값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출력해 보시면 1952년부터 그죠? 52년, 57년, 62년, 67년, 72년 전부 다 5년 단위씩 늘어나고 있고 2007년까지. 그래서 이게 12개, 12개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연도가 나오겠죠. 그죠? 모든 연도에서 그 1952년도에 국가수도 똑같을 거고요. 57년도에 국가수도 똑같을 거예요. 어,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12개 연도, 알바니아에서 12개 연도, 그렇게 해서 142개 국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반대로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겟마인더, 그다음에 이어, 그리고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해보시면 모든 연도가 그죠? 모든 연도가 142번씩 등장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141개 국가에서 1952년도에 그 통계 값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들을 조사를 한 거고, 2007년도에 똑같은 141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을 그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략적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모든 값들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균일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빈도수도 기술 통계량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빈도수도 어, 범주형 변수에서는 기술 통계량이 되는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잠깐 살펴봤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 봤을 때 이런 거 살펴봤고요. 음,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탐색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1인당 GDP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탐색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뭐 대륙별로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국가별로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라거나, 그죠? 그다음에 뭐 대륙별로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별로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라거나, 아니면 뭐 연도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라거나, 그다음에 1인당 GDP 같은 것도 뭐 국가별로, 아니면은 대륙별로, 아니면은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기대 수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은 변수 이름이 life exp라고 되어져 있어요. life exp 요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쪽에서 describe로 그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은 다 찾았으니까 뭐 다시 안 찾아봐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더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를 이렇게 바로 호출하시면 그 숫자 타입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어, 개수부터 최대값까지 기술 통계량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 하나를 선택을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하시게 되면 그 컬럼에 대해서만 기술 통계량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얘는 변수 이름 규칙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하고서 컬럼 이름을 변수 이름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 그 권장하는 변수 이름은 아니죠.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은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붙여라. 뭐 이게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쓰는 걸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붙일 때 그 새로운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이런 거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했죠. 카멜 표기법을 써도 되기는 해요. 뭐 그렇게 그런 거를 선호하는 음, 개발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변수 이름 문법에 틀린 건 아닙니다. 문법에는 뭐 영문자와 숫자와 언더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숫자로는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 규칙들에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어, 파이썬의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뭐 if라든가 for라든가 뭐 그런 문법에는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기 보니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저 최소값이 어딘지를 볼게요. 기대 수명이 최소값인 해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불리한 인덱싱을 하시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써주고, 컬럼 이름 쓰고, 이게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최소값과 같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getMinder,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최소값,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죠. 메서드를.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음, 르완다라고 하는 국가예요. 행 인덱스가 1292번에 등장하고요. 르완다의 1992년도예요. 이때 기대 수명이 23.599 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 네. 그러니까 비교적 그 2007년도까지밖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안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기대 수명이 줄어들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약간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최대값인 행을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getMinder 점 기대 수명 같다. getMinder 그리고 점 기대 수명 최대값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일본이고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2007년 가장 마지막 조사된 자료에서 가장 마지막 연도예요. 그때 82.6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자료들을 더 조사했다면 뭐 조금 더 늘어나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긴 했지만 일본은 좀 더 일찍
고령화 사회로 갔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나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저펜이라고 하는 나라. 두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본 기대 수명 이런 거입니다. 일본 데이터 프레임만 먼저 뽑아놓고 그거 가지고서 시각화를 하거나 이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국가 이름 보니까 여기 저펜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이름을 복사. 왜냐하면 대소문자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죠? 대소문자를 전부 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이름 그대로. 자, 변수 이름은 저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겟마인더에서 마찬가지로 그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고요. 겟마인더 찾을 게 국가 이름으로 찾는 거죠. 컨트리. 그리고 같다. 문자열. 여기에 복사한 국가 이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제대로 찾아졌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출력을 해 볼게요. 12개밖에는 없을 거예요.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일본의 일본이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기대 수명만 보기로 했으니까 기대 수명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서. 일본 기대 수명 선그래프 시계열 그래프. 2열을 X축으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2열을 X축으로 놓고요. 기대 수명을 Y축에다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처음에 선그래프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그래프. SNS 라인 플러스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데이터는 겟마인더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만 보기로 했으니까 저펜 데이터 프레임. X축은 컬럼 이름이 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컬럼 이름이 life exp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선그래프가 쫙 그려지죠. 점들이 없으니까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점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커즈 아니에요. 마커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연도 52년, 57년, 62년, 67년, 72년, 78년, 82년, 그리고 87년, 92년, 97년, 2002년, 2007년. 그리고 Y축의 값은 기대 수명.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1950년대 기대 수명이 60세 초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이 80세 후반, 80대 초반으로 거의 20세가 더 늘어났죠. 기대 수명이 20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기대 수명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살짝 기울기가 살짝 바뀌긴 했어요. 네. 요 부분에서 살짝 기대 수명이 그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다시 조금 빨라지고 있는 그런 게 보이죠. 네. 일본은 기대 수명이 쭉 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음, 사건이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도 잘 경제가 좋아지고 물론 여기에 1인당 GDP를 또 옆에다가 같이 놓고 볼 수도 있겠죠. GDP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같이 놓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의료적인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쭉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계열 그래프라고 해서 꼭 선그래프로만 그려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어, 꼭 선그래프로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막대로 그려도 돼요. 그래서 막대로 그리실 때는 앞플러, 막대 그래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버펜. 그 다음에 X는 마찬가지로 이 연도. 그 다음에 Y는 라이프 EXP. 기대 수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막대가 바로 그려지죠. 그리고 에러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호출하시면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62세부터 82세까지 쭉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꼭 시리얼 그래프가 꼭 선그래프로만 그릴 필요는 없다. 막대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근데 둘 중에 뭐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아까도 저는 이렇게 기대 수명만 이렇게 그려봤지만 뭐 기대 수명이 1인당 GDP랑 영향은 있는지라거나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을 함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인당 GDP랑 함께 아니면은 인구수랑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인구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인구도 있으니까 인구와 함께 뭐 기대 수명을 같이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시도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자, 일본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정도만 보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최소값인 행이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네요. 그죠? 이 루안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국가 이름 다시 한번 복사 좀 할게요. 요거 복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르완다의 기대 수명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르완다였었죠. 르완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겟마인더의 컨트리 컬럼의 값이 아까 우리가 복사한 국가 이름이죠. 르완다. 맞죠? 르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1952년도 기대 수명이 40세였네요.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다시 46세로 되돌아갔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 안에서 숫자들을 이렇게 쭉 일일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그래프로. SNS,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르완다 데이터 프레임. 네, 똑같이 X축은 연도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기대 수명입니다. 여기도 마커를 표시할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PLT 점 그리고
plt.show.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기대 수명의 변화죠. 그죠? 르완다도 그 값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40세에서부터 45세, 여기 45세를 넘겼으니까 47세, 이런 식으로 르완다도요, 점점 사람들이, 예, 기대 수명이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87년이겠죠. 87년, 92년에 훅 하고 꺾여버렸어요. 92년도를 지나고 나서 다시 기대 수명이 그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SQL로 할 때는 이렇게 그 숫자로만 이렇게 봤었었잖아요. 그거를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그런 게 확 드러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어, 25세도 안 돼서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음,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25세도 안 된다. 일찍 다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SQL 시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언제일까요? 전국적인 전염병이 생기거나, 그죠?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그 많이들 사망자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예. 정말 치료제가 없는 그런 전염병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거나 또 하나는 질병 아니면 전쟁 아닐까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테니까, 그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아마 내전 때문일 거예요. 한번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르완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내전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질병 아니면 전쟁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이 르완다라고 하는 국가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었구나. 어, 경제적인 상황이나 의료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거보다 어떤 질병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값이에요. 네? 뭐 살짝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기대 수명이 살짝 떨어진 것도 아니라 갑자기 훅 하고 떨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내전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나 많이 사람들이 죽은 거를 보면은요. 네. 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그 기대 수명에 대해서는요, 일본과 그다음에 르완다 두 개 국가를 찍은 이유는, 두 개 국가만 이렇게 따로 본 이유는요, 기대 수명의 최대값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었고, 그다음에 기대 수명의 최소값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여서, 그 두 개의 나라에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 최대값이 어디 있었는지, 그다음에 최소값이 어디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요. 이거를 뭐 전 세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연도별 기대 수명 변화를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도별, 대륙별 기대 수명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